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를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Oh my god.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한영희 전문가 그리고 김정훈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순서는요, 투자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만렙 핫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23년 12월 15일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확인하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로봇의 3조 플러스 알파 투자. 스타 기업 30개 이상 키운다. 자, 정부가 국내 로봇 산업을 20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는 기사인데요. K로봇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 급성장할 로봇주는 무엇이고 과연 이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메가 트렌드일 것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로봇. 그런 측면에서 2024년 투자 리스트에 올려야 하는 로봇 대표 주자들을 좀 모아보죠. 그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로봇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2024년에도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로봇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은 전체 연평균 CAGR이라고 하는데 이게 15%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양 산업이 아니고 성장하는 산업이거든요. 여기서 속도가 빨라지는 게 뭐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해가 거듭거듭 할수록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시장도 네. 결과적으로 좀 다양화 될 수 있는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협동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장이 오기 때문에 네. 2024년도에는 이 로봇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격적인 좀 속도를 내는 게 뭐냐면은 이번 연도에 법이 2개가 있었습니다. 네. 첨단 로봇 규제 혁신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법. 얼마 전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도보나 공원에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불법이었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찰 돌 때 보통 경찰이 했지만 이걸 대신하는 로봇이 누구냐? 경찰 로봇. 네. 로보캅. 너무 옛날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로보캅. 야, 그런 경찰이 진짜 나오겠네. 네, 그렇죠. 자, 2024년 당당히 메가 트렌드로 떠오른 로봇. 여기에는 지난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향이 2024년에도 이어지겠죠? 그 첫 번째 잘 나갔던 네. 기업은 지금 주가는 좀 주춤하긴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마어마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삼성 예. 묻었다라고 얘기가 네. 많았었죠. 근데 이게 수급 효과도 있었고 사실 협동 로봇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제어기나 모터나 감속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내재화돼 있는 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좀 투자한 매력도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때 천정부지였죠. 그렇죠. 지도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예. 저는 두산 로보틱스 혼자 이제 독주 체제를 갖췄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 목표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한 14만 5천 원에서 한 15만 5천 원, 15만 원 하면은 얘가 이제 9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조금 이제 높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내년에 두산 로보틱스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반성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은 내년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이어갈 차세대 주자, 대장주 후보들도 좀 압축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주목해볼 기업은 네. LIG 넥스원. LIG 넥스원. 그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추진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는 싸게 잘 샀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는데 60% 지분 가치를 이제 3천억에 가져왔으니까 지금 전체 이 기업 가치는 5천억 정도 됩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기업들 뭐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T 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한 3, 4천억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고스트 로보틱스를 싸게 잘 사왔다라는 게 일단은 일반적인 호평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네. 그다음에 LIG 넥슨은 본업 자체가 이제 무기 쪽이잖아요. 근데 호재가 많습니다. 뭐냐면 천궁2 그 메인 발사체를 만드는 데가 LIG 넥슨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나 UAE 쪽에서 수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본 사업도 좀 잘 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 네. 네이버. 네이버. 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네이버예요? 검색 포탈. 그러니까 포탈로만 생각하는데 로봇 산업에 진출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 산업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 근데 네이버 245긴 1784에서 사실 사우디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략적인 게 뭐냐면 네옴시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화된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쿠킹 로봇이라든지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포트라든지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각 세종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PC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뭐 서버 정리라든지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로봇들이 자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잘 쓴다라고 하면 또 강자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제가 투자자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 사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 다각화를 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산업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고 그럴 때 어떻게 만들겠어? 자동차 공장이 없는데. 그러네요. 그런 어떤 협력과의 관계가 앞으로는 계속되기 때문에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 기업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을 때 보면은 증권회사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줍니다. 네. 그러면 그 리포트를 우리가 읽어보고 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제 비제도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뛰는 말에 좀 많이 올라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